요게 빔이 꺼짐 있겠죠? 마무리 져볼게요. 파트 4의 1강 적용 독해 3번입니다. 영국 정부의 기술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그것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교과서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인 최연희라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어요. 미래인 최연희 교과서 중학교 3학년 2과인가 3과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식물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영국 정부의 기술을 은폐하려는 시도, 그것은 무엇이었고 또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듀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 전쟁이니까 그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The British, 이게 영국인데요. The British, 영국이 set up, 설치하다라는 뜻이고 시제가 과거겠죠. set, 똑같죠? 설치했습니다. A chain of radar stations.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A chain of라고 하면 이게 일련의 라는 뜻인데 이게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쭉 이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의 이렇게 해석해서도 괜찮습니다. 일련에 쭉 이어져 있는 레이더 스테이션스를 세우게 되었다. 뭐 주둔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아니면 레이더 기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레이더는 어떤 건 줄 알죠? 뭔가 감지하고 탐지하는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along, 뭐뭐를 따라서라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그 영국의 coast, 해안가죠? 해안가를 따라서 됐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레이더 기지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in order to 부정사가 또 나오네. 살짝 가리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detect. 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 기지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감지합니까? incoming. 다가오는 현재 분사예요. 그쵸? 접근하는, 맞아요. 다가오는 독일의 폭탄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해안가를 따라 레이더 기지를 쫙 세우게 되었습니다. If detected, 여기도 지금 보니까 if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 콤마가 찍혀 있으면 분사 구문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략이 된 거는 아마 이 친구와 같은 데이를 받아주겠죠? 그럼 여기서의 데이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German bombers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if they 시제 과거죠. 아마 이 친구가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분사구문 조건에 의해서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if를 생략시키지 않았고 주절의 주어가 같아서 they를 생략시켰으며 비동사 같은 경우 being으로 전환을 했었을 건데 얘도 생략을 시켰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감지가 되면, 그러니까 뭐가 만약에 독일의 포탄들이 감지가 되면 됐어요? they, 걔네들은 그 폭탄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 독일의 미사일 폭탄들은 could be shot down.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격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 쏴서 팡 하고 터뜨린다는 거죠. 레이더 기지가 그거를 삐비비비비비비 감지해갖고 폭탄이 날라온다. 폭탄 쏴라. 팡 하고 독일의 폭탄들이 격추될 수 있었을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reaching England. 이제 영국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됐어요. 영국의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격추되었을 것이다. 됐습니까? 전반적 한 번의 상황 묘사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영국의 해안가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삐비비비비 레이더 기지를 지금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여러 가지의 레이더 기지를 삐비비 하고 세웠어요. 이 친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슝 하고 독일의 폭탄들이 땅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기 전에 저 새끼 봐라. 이쪽으로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야 발사해갖고 팡 부딪혀서 뻥 그쵸? 격추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이 영국의 기지 레이더 기지였던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됐겠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서영아? 자신들이 폭탄을 쏘면 영국의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격추가 되니까 뭐야? 어떻게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to keep this technology secret, keep 목적어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국의 죄송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감추기 위해서. British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은 영국 첩보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지능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지능부라고 해서 첩보기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영국의 첩보기관은 우와 우리 이 단어 고급어휘 나왔다. propagated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고 손으로 한번 써보고 뜻도 한번 적어보세요. 프로퍼게이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고급어휘예요. 고3 선배들한테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선전하답니다. 이 친구 지금 당장은 많이 못 보겠지만 이번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해 놔야 될 겁니다. 영국의 첩보기관은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선전했죠. 자, 어떤 생각인가요? that 다음에 쭉 보니까 네, 동격의 대시 맞네요. 앞뒤가 똑같다라는 거였었죠, 나예야. 그래서 위치로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생각을 선전했습니까? 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런 성공적인 감지 기술이 이건 뭐야 시연아? 폭탄을 감지하는 이러한 기술인 또 나왔다. 뭐뭐가 원인이다 라는 뜻이었죠. 야 이렇게 성공적인 폭탄의 감지 기술은 다 뭐 덕분인 줄 알아? 바로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시각 덕분이야. 무엇에? 바로 우리 군사들의 아주 멋진 시각 덕분이지. 이러한 생각을 지금 선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짜 정보예요. 그렇죠? 이걸 비밀로 감추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러한 레이더 기지가 그 독일의 폭탄을 격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이러한 기술을 은폐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이거 우리 영국군의 시각이 뛰어나. 그래서 다가오는 폭탄을 맞출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곳곳에 선전했대요. 근데 이거 가짜 정보라고요. 그쵸? 이 기술이 퍼져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독일군이 그걸 캐치하고 그것보다 더 우수한 폭탄을 만들었었겠죠. 됐습니까? 전반적인 상황. 실제로 그 당시 독일군은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RAF 얘들아 이게 뭐의 약자냐면 로얄 에어포스인데요. 이게 영국의 공군이에요. 영국 공군입니다. 파일럿까지 한 영국의 공군은 됐습니까? named John Cunningham. 일단은 과거 분사가 나왔네. 선생님 목적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목적어 명사가 나오죠? 이거 목적어 아니라 목적격 보어예요. 됐죠? 아마 이 사이에는 후나 that was 이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구나. 요건 좀 이제 응용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한 영국 공군.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존 커닝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공군은 심지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widely, 널리, known as 뭐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cat's eyes로 알려지게 되었대요. 고양이의 눈? 갑자기요? 네, 무엇을 위한?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인데 to spot, 여기서 spot은 아마 감지하다 라는 뜻일 거예요. 폭탄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과 관련해서
고양이의 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둠 속에서 폭탄들을 감지하는 그의 능력과 관련해서 고양이의 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밤에 굉장히 무엇인가 잘 보죠. 그래서 이거 다 뭡니까? 가짜 정보, 거짓 정보입니다. The British government, 영국의 정부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요? 명사절 독서사 목적어 된 고양이의 눈에, 그러니까 이거는 존 커닝햄이겠죠. 그 사람의 놀라운 시각은 다 뭐 덕분이더라? Because of, 다 뭐 덕분이더라? His carrot heavy diet. 다 당근을 많이 먹는 식단 덕분이더라. 과도한 많은 당근의 섭취 덕분이더라 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뭐라고요, 진서야? 다 가짜예요. 그쵸? 영국군의 시각이 뛰어나더라 라는 말로 기술을 은폐하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밤에도 폭탄을 감지하는 뛰어난 시각을 지닌 영국 공군이 나왔습니다. 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존 커닝햄이었으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우리 영국 공군은 말이야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캐치 아이스야, 고양이의 눈이야. 밤에 겁나 잘 봐. 근데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인 줄 알아? 당근 먹어서요, 당근. 야, 너네도 당근 많이 먹으면 눈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막 설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생당근 드십니까? 못 먹는 사람. 너무 다행이야. 나 같은 사람 많아서. 저는요, 횟집에 가면은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요. 생당근을 먹으라고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9살 때부터요. 먹기 싫어요. 근데 당근 먹어야 형준아 눈 좋아져. 막 그러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 억지로 막 토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때 일 때문에 카레에 있는 당근 있죠. 그것도 으깨서 먹어요. 그냥 못 먹어요. 옛날 뭐 성인이 돼서 당근 빼고 먹었다고 혼난 적도 많거든요. 요즘은 좀 먹기는 합니다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영국 공군이 그 폭탄을 감지하는 레이더 기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짓된 정보를 설파하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야, 당근 많이 먹으면 눈 좋아진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이거 오늘 집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당근이 눈에 좋은 영양소는 있긴 합니다만 당근을 많이 먹어서 눈이 좋아진다? 그러면 안과는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The Ministry of Food, 자, 이게 이제 그 식품부예요. 뭐 음식 재정부에서 식품부. 식품부는 곧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informative. 얘들아, 정보가 많은 이라고 해서 informative는 유익한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음식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They included a character called Dr. Carrot. 주격관계 대명사로 묶여 있죠? 어떤 책자인가요? 포함했었던 어떤 등장인물을 포함했었습니까? called Dr. Carrot 이라고 불리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닥터 캐럿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로 포함하고 있었던 유익한 책자를 만들곤 있었습니다.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ublished 이렇게 공표했었는데요. 뭐 publicized라고 해야 되겠죠. publicize가 뭐 공개적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표하다라는 느낌으로 간 겁니다. 이런 슬로건을 공표했었죠. 야, 당근들은 말이야. 킹 목적어 형용사.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줘. 그리고 당근들은 말이야. 도와줘.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도와줘. In the blackout. blackout 어떤 뜻입니까?
아까 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전입니다. 정전. 정전 시에도 불이 없을 때에도 너가 잘 보도록 도와줘. 라는 슬로건도 공표를 했었고 닥터 캐럿이라고 불리게 되는 등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던 유익한 요리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뭐야?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과 영국의 시빌리언 시민들과 부모님들 all over the world 우리 엄마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구매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쵸?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고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끊임없이 for decades 수십 회라는 뜻이 있죠.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했다. 뭔 소리입니까?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지지. 나비야 네가 안경 쓰고 있는 이유는 당근을 안 먹어서야. 당근을 좀 먹어야 눈이 좋아지지. 캐치 아이스라는 내용 모르니? 당근 많이 먹어야 돼. 당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퍼졌다라는 거죠. Thi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concealment. 그렇긴 해요. 그렇죠? 이것은 또 나오네. contributed to, 기여했습니다. 성공적인 concealment, 은폐죠. 아까 to keep this technology secret 이란 표현 기억나십니까? 성공적인 기술을, 성공적인 은폐에 기여했습니다. 자, 무엇의 은폐인가요? The truth, 바로 진실의 은폐에 성공적인 은폐를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국의 그 레이더 기지에 대한 기술이 비밀로서 잘 간직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무엇의 더 진실입니까? Of what the RAF really did. 영국의 공군이 실제로 했었던 그러한 진실의 성공적인 은폐에 기여했었죠. 그러니까 독일군은 그 기술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이것은 unintentionally 의도적으로가 아니게도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많은 채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채소들은 아마 당근을 의미할 거예요. 많은 당근을 먹도록 했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말씀해 보세요. 엄마 당근 먹어도 눈 안 좋아지잖아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 지금 완전 선동당했어. 네, 이 영국의 정부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선동당했었던 때입니다.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get 목적어 일단 투부정사가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사역동사랑 해석이 비슷한데요? 아니에요. 사역동사랑 해석이 비슷한 게 아니라 있어야 사역동사랑 똑같아요. 응? 선생님 그럼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바보로 하세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이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됐죠? 왜 help를 준사역동사라고 불렀나요?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죠. 이 get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준준소역동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get은 해석은 사역동사예요. 윤서야. 됐어요? get은 해석은 사역동사야. 됐어요? get은 해석은 사역동사야. 한 번 더 할까 서영아? 해석은 사역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받진 않아. 투부정사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응용입니다. 선생님 이 to it이 그냥 it으로 바뀌어도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요. 사역형의 의미로 썼는데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가장 만만한 made를 쓰게 되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구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o it이냐 it이냐라는 거는 앞뒤 판단을 저희가 잘 했었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get은 해석은 사역 동사지만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를 받게 됩니다. 사역 동사 세 가지는 동사 원형을 받겠죠? 충분히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3번 영국 정부의 기술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그것의 영향이었었고요. 실제로 그 영국이 그 전 세계에 선전했었던 그 유익한 책자의 모습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모습 한번 봐볼까요? 그 우측에 계신 분이 아마 존 커닝햄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좀 한번 봐볼까요? 닥터 캐럿. 아씨.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 완전 선동당한 겁니다. 그쵸? 당근 캐릭터 보이십니까? 이 당근이 눈에 좋다. 아, 우리 존 커닝햄 씨가 그 밤에 미사일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아, 캐치 아이스예요. 이만큼 훈장 받은 거 보이죠? 아, 우리 독일 폭탄 다 이분 덕분이에요. 눈이 좋거든요. 아, 눈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 당근 졸라 많이 드셔서 그래요. 아이고,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아,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지는구나. 네, 우리는 결국에 다 선동당했습니다. 마지막 4번 지문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셰익스피어의 묘비가 훼손되지 않은 이유. 셰익스피어의 묘비가 훼손되지 않은 이유. 그 사실 재작년에 제가 기회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유럽을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유럽을 갈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그 MBTI가 J이다 보니까는 계획을 싹 다 해놨어요. 어디만 갈 거냐? 저는 영국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셰익스피어의 묘비를 보러 가야지라고 계획했었다가 계획이 있으면 또 다른 계획도 생기죠. 결국에 못 갔습니다. 아, 셰익스피어의 묘비는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대한민국의 많은 왕릉 같은 경우도 그 밑에 보물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속설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죠. 근데 셰익스피어의 묘비는 왜 훼손되지 않았을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many of 많은 건데요. 자, 뭐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 대다수는 됐어요? such as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거야?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됐어요? 이러한 것과 같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 대다수가 됐습니까? 수일치 복수, works 복수 받죠? many도 심지어 복수예요. 이런 것들의 대다수가 보여줍니다. 자, 잡아놓으세요.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셰익스피어의 걱정 혹은 진서야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무엇에 대한 불안감입니까? The mistreatment예요. 이게 참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treatment라는 거는 대우거든요. 대우. 근데 미스는 반이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대우.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대우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한 대우인가요? 오브터 데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뭐뭐 한 사람들이에요. 데드가 죽은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망자.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가신 분들. 그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대우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the fear of death itself 두려움 특히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죽음이 무섭다 라기보다는 죽은 사람들을 잘못 대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게 친숙한 최근에도 유행했었나요? 파묘 있죠. 파묘.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자꾸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 꿈속에서 나와서 너무 춥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묘를 파봤더니 막 묘에만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게 이제 mistreatment of the dead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요. 한 파트 정리. 셰익스피어의 두려움이 있어요. 자, 셰익스피어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이요? 아니요. 죽음보다는 됐습니까? 망자의 잘못된 대우 이게 더 무서웠대요.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언젠간 죽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지? 여러분 잘 아실라나 뭐 모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유럽 중세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묘지 같은데 꼭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까마귀가 깍깍 하고 울고요. 이렇게 램프 들고 남자 두 명이 삽으로 막 파요. 그리고 나서 묘를 딱 연 다음에 해골을 딱 들고 에이 안녕하십니까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탕 던져놓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막 가지고 가는 모습이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난 그게 너무 두렵다. 죽음이 무섭진 않아. 죽은 사람들을 잘못 대우하는 게 그게 더 무섭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 나와요. What made Shakespeare fear this so much? 자, 무엇이 사역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셰익스피어가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됐습니까? 도대체 셰익스피어를 도대체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영아. It was common. 자, 이유 나옵니다, 이제. It was common. 참 어땠어요? common. 흔한이란 뜻이에요. 참 흔했습니다. During his time. 그 시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흔했어요? To dig up corpses. 오, dig up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파다, 파헤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corpse는 무슨 뜻이냐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을 파헤치는 것은 굉장히 흔했답니다.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뭐 이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체들을 파헤치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무엇으로?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나 종교적인 이 단어 알죠? 종교적인 이유들 혹은 연구를 위해서 시체를 파헤치는 것이 굉장히 흔했답니다. 됐습니까? On occasion 이거는 여러분 뭐 sometimes 알죠? 뭐 때때로 그리고 뭐 occasionally 뭐 그것도 가능해요. occasionally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기억합니까? 그거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그렇죠? of 같은 경우는 형용사다. 나머지는 부사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occasionally 뭐 굳이 써준다면 똑같아. A-L-L-Y 이게 sometimes입니다. 됐습니까? 뭐 때때로 뭐 가끔씩 이런 표현입니다. 때때로 bodies 얘들이 여기서 그 bodies는 몸들 그게 아니라 시체예요. 시체. 시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were removed 제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 제거되었다? 시체들이 잠깐 치워졌대요. 그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는 보통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겠죠. 뚜껑을 지금 딱 열고 잠깐만 나와 계세요. 이렇게 지금 잠깐 치워지고 여기는 보물 다 가져가고 다시 안착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와?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여기 와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시체들은 잠깐 치워졌고요. dump 됐습니다. 야 이건 좀 싫다 확실히. 1번, 2번. 야 이건 좀 싫어. dump가 뭡니까? 이거 안 해오시는데 덤프 트럭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큰 트럭 있죠. 그 덤프 트럭이 가다가 삑삑삑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쓰레기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거 떠오릅니까?
dump가 버리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버려진 이렇게 되겠죠. 외우라는 겁니다. 삑삑삑 하지 마세요. 그 dump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거 삑삑삑 그러는데 삑삑삑이 아니라 버리다라고요. 제발. 때로는 시체들이 잠깐 치워 이게 뭐야 이거?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로 버려졌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이런 걸 좀 싫어할 만하죠, 셰익스피어가. In order to make space for new graves.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나왔어. 지겨워 이제, 그쵸? 뭐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graves, 무덤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체가 잠깐 치워져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졌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 유교적인 국가에서 감히 조상님들의 묘를 파헤치고 조상님들의 시체를 버리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Shakespeare was worried about this happening to himself when he died. 됐어요? 셰익스피어는 was worried about 한 단어 두려워했습니다 하면서 얘들아 잘만 따라와봐. 쌤이 이해시킬게. 전치사지. 우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알아요. 그쵸? 근데 야 얘도 명사 같고 이것이 얘 ing 맞아요? 그럼 동사 뒤에 ing 붙은 건 동명사. 얘도 명사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볼까요? 일단 이 친구는 동명사가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동사였어요. 그렇죠? to 뒤에 동사를 붙였죠.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가 앞에 나옵니까? 주어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격이 없으니까 그 앞에 나오는 주어는 실제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어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다시 생각하십시오. 야! 동명사가 뭔데? 동명사, 동사가 명사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얘 원래 성격이 뭐야? 얘 원래 동사지 얘들아. 얘 원래 동사야. 그치?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오는 게 누구야? 주어잖아. 그치? 동사처럼 대우를 한다면 그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주어는 나올 수 없었겠지?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 동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친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this, 목적격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윤서야?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왜요?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주어처럼 하면 되는 거지. 은는 이가로 끝내면 돼. 이것이 됐죠? 됐잖아. 그럼 됐잖아. 주어잖아. 그치? 셰익스피어는 두려워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서야? 앞에네, 앞에. 그렇죠? 이 망자에 대한 잘못된 대우가 자신에게도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 일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기 대명사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언제요? When he died. 그가 죽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은 어떡하지? 나의 시체가 완전 막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왜 두려워한 거예요? 왜? 왜? 그 당시 망자의 처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야, 우리나라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보통 3년상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조상님들께 그 차례를 지낸다든지, 그쵸? 조상님들의 묘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망자의 처우가 좀 좋아요. 하지만 망자의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요, 이제? 그래서 따라서 그가 여기 조심하자. 이 문장 조금 복잡해. 그가 ask for, 보통 우리가 ask for 하면은 이게 뭐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ask의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가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A warning. 경고문을 요청했죠. Directed at those, 누구에게 향한, 누구에게 의도된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어떤 경고문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문이에요. 됐어요? 여기 해석 잘해야 돼요, 서영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문을 요청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겠죠? Who might dig him up. 여기까지. 우리 dig up 사이에 대명사 들어가 있죠. 그쵸? 뭐 이런 걸 뭐 이어동사라고 불러요. dig와 up이 이어져 있다. 대명사는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동사와 부사 그 사이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린아 dig up him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빵 들어가 있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셰익스피어죠. 자기 자신을 dig up 파헤칠지도 모르는 됐어요? 자기 자신을 파헤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겨냥된 경고문을 요청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가로 제가 쳤나요? directed.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묶어보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손으로 살짝만 가려봐요. 그럼 뭐가 이어지냐면은 warning과 to be가 이어져요. 그런가요? directed부터 up을 잠깐 가려보면 전 그래요. warning이랑 to be가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지금 수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 내가 한 방에 좀 이따가 다시 해줄게. 일단 따라만 와봐봐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헤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겨냥된 향한 경고문을 요청했습니다. 자, 어떤 경고문입니까? To be engraved 되도록. 일단 수동이지 얘들아. To be 일단 수동이지. 그치. 자, engrave가 어떤 뜻입니까? 자, 한번 적어볼까요? engrave라는 뜻은요, 우리 carve라는 뜻이랑 비슷해요. carve라는 단어를 최근에 여러분이 봤네요. 아, 미안하다. 여러분 못 봤다. 그날 토요일에 모의고사 수업을 안 들었었네. carve가 뭐냐면은 이게 색이다. 깎다라는 뜻이돼요. 각인시키다. 그 돌에다가 이렇게 탕탕탕 쳐서 깎는 거죠. 그게 이제 carving이라고 하거든요. 조각하다 이런 느낌. 그러면 to be engraved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겨지도록. 됐습니까? 경고문을 요청했는데 새겨지는 경고문을 요청했습니다. 어디에? on his tomb. 그의 묘비에, 그의 무덤에 새겨지도록 하는 경고문을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싹 한번 해석해 볼까요?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경고문을 요청했냐면 자신을 파헤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문이 새겨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그런 경고문이 새겨지도록 요구하였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덤과는 조금 다르죠. 대한민국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유럽권의 무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그냥 땅에 묻혀 있고 그냥 요렇게만 지금 땅에 떡하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십자가 무늬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경고문이 지금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고문이 적혀 있을까요? 좀 이따가 그 이미지는 같이 보시고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커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내가 경고문 사진을 근데 저장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리 보고 갈까요? 경고문 사진? 우리 미리 보고 갑시다. 셰익스피어의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friend for his sake for living 이게 중세 영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볼까요? 벗이여 원하건대 여기 묻힌 것을 파지 말아다오. 이 묘석을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나의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셰익스피어는 그 당시에 대단한 그 극작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을 팔려고 했는데 오씨 무덤을 파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덤이 파헤쳐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셰익스피어가 정말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설도 많아요. 뭐 셰익스피어가 여자다 아니다 셰익스피어는 여왕이었다 이런 설도 많거든요. 그럼 그거 파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파요. 왜 안 파는 줄 압니까? 저주 걸릴까 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그 썰도 되게 많습니다. 일정에 따르면은 독일의 첩보였어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 파보면 되잖아요. 못 파요. In short, 요컨대 이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까 말한 거예요. Any person who. 자, 어떤 사람은 who 주관의 느낌 나나요? moved 이동시키는 사람 있죠. 무엇을? 그 사람의 뼈를 이동시키는 사람. 자, 아까 봤던 거죠? 그쵸? 나의 뼈를 움직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뼈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would be cursed. 맞아요. 요거예요. 우리 curse가 어떤 뜻이 있나요? 저주하다예요. 그럼 be cursed 뭐예요? 저주받을 것이다. 요런 이제 문구가 지금 써 있네요. 자, 그러면 그 경고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 파헤치면 무덤 파면 저주받는다. 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아까 여러분 봤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를 이제 파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관광 명소가 돼서 파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An expert who wrote a book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Who wrote 썼던 전문가인데 자 무엇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색깔 좀 다르게 해줄까? That explores 자 여기서 주관대 안에 주관대가 또 들어가. 그러니까 who의 선행사는 expert고 that의 선행사는 a book이에요. 됐어요? 책을 썼던 작가인데 그건 어떤 책입니까? Explorers 탐구하는 책이야. 알아가는 책이에요. 자, 뭘 알아가요? 이러한 생각을 됐어요? 여기에서 다 닫아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셰익스피어가 얘기했던 거를 의미하겠죠. 무덤 파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라는 생각을 탐구하는 책을 썼던 한 전문가가 주어 on exper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예요. 실질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 믿고 있나요? The inscription. 이게 묘비명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사실 이 inscription도 이게 어떤 뜻이면 새김이란 뜻이 있어요. 새김. 그럼 뭘 새기는 거야? 묘비명의 문구를 새기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묘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묘비명이 무엇일 것이다? To be 이거일 것이다. One of the reasons. One of the에 늘 복수명사 나오기로 되어 있죠. 이유들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묘비명이 이유들 중에 한 가지일 건데 그게 어떤 이유예요? 관계부사로 지금 나오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왜? 셰익스피어의 무덤이 절대로 being disturbed, 파헤쳐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래 이 disturb가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빈 pp예요. 그쵸? 수동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의미로 쓰였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을 탐구하는 책을 썼던 한 전문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비명, 그 묘비명이 뭐였었지? 무덤 파면 저주받는다. 이런 묘비명이 이유들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이유야? 셰익스피어의 무덤이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저주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그 셰익스피어의 무덤이 훼손되지 않았겠구나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added, 덧붙였습니다. 추가했습니다. 무엇을 덧붙였어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된 맞습니까? The curse. 여기 진짜 재밌어요. 그 저주는 무엇이야? 위대한 작가의, 이게 누구야? 찐서양? 셰익스피어. 그쵸? 이 저주는 바로 셰익스피어의 uncompromising한 스테이트먼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난 단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쓰고 가자. 자, 원형부터 쓰고 가세요. compromise. 원형부터 쓰고 가세요. 원형 외워요. compromise 타협하다, 뭐 양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 뜻도 있죠. 그러면 잘 봐봐. compromising 하면 현재 분사죠. 양보하는, 타협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하면 어떤 느낌? 반의어 느낌이에요. 그러면 uncompromising. 자, 어떤 느낌일까요? 윤서야, 나 이것 좀 빌려줘 라고 했었을 때 그래요 라고 말하면 윤서는 compromising 한 거예요. 그쵸? 싫어요. 손 이렇게 지저분한데 제 거 쓰신다고요? 가세요 라고 말하면 윤서는 uncompromising이에요. 나비야, 그럼 윤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compromising 하진 않겠지. 일단 원뜻으로 가면은 타협하지 않는 이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반의어 느낌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저 이윤서 너무하네 진짜. 야, 그냥 내가 빌려달라면 빌려줘. 싫어요. 선생님 손 지저분하잖아요. 와, 이 새끼 완전 uncompromising 하네. 자, 또 어떤 느낌입니까? 굴복하지 않는, 또 이런 느낌이죠. 나는 여러분이 이걸 좀 편하게 외웠으면 좋겠다니까. 그래서 compromise부터 먼저 외우자는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 굽히지 않는 뭐 이런 느낌, 그쵸? 뭐 아니면 완고한 뭐 이런 느낌도 될 거예요. 됐습니까?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덧붙였습니다. 이 저주가 그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완강한 표현, 완강한 진술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완강한 표현. 자, 무엇과 관련된 표현? A thing. 주제와 관련된 완강한 표현입니다. 자, 어떤 주제인가요? 때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묻게 되면 오케이, 주관대로 나오게 되네요. preoccupied. 어떤 뜻입니까? preoccupy는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한 완강한 진술입니까? 그를 사로잡았던, 됐습니까? 그를 사로잡았던 주제에 대한 완강한 진술일 겁니다. throughout.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단어 아닙니까? 내내 그의 전체의 경력 동안.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게 이제 그가 극작가로서 활동하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전체의 경력 내내, 그의 전체의 활동 시기 내내 셰익스피어를 사로잡았던 주제에 관련된 완강한 진술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잠깐 봐봐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를테면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된 표현에서 그러한 작품들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긴 했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를 사로잡았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쵸?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완강한 진술이 바로 그 저주일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맞았겠죠. 왜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무덤이 파헤쳐지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저주라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완강한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그 햄릿에 보게 되면은 햄릿의 아버지가 망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맥베스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뭐 마녀가 나오면서 뭐 죽은 자에 대한 원혼도 나오긴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 내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특히 이 그 완강한 진술, 저주와 관련된 완강한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4강의 4강의 1의 4번 질문 마무리 졌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안 끊고 가냐? 바로 갈 거냐? 끊고 가냐예요. 어떻게? 4강의 두 번째 가요? 잠깐만 영상 끊고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